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2023년도 6월 11일 날 시행되었던 지방직 8급 간호직 공무원 지역사회 간호학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승리를 위해서 해커스 공무원 간호직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플레인이 시작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힘차게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좀 내려놓으시고, 점수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뚜껑 열린 거 아니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일단 심장이 뛰는 한 제가 지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열정을 다했다면 열정을 다 했는데 그 열정이 잘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문제에서는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역사회의 통계입니다. 2023년 6월에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요, 이 지역사회에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내용이죠. 여기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이론 분야고, 인구통계, 방문간호, 역학, 간양관리, 이거 원래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좀 우리한테는 특별한 챕터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건교육은 2문제 나왔고, 산업간호 2문제, 가족간호가 3문제나 나와서 1문제 더 나왔죠. 그 다음에 보건기획에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 정책 이쪽 분야에서 월등하게 5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지역사회 간호, 이제 사정, 이론, 이쪽 분야에서 적당선으로 나왔어요. 3문제. 인구통계에서 1문제, 방문간호 1문제, 역학, 간양관리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2문제 정도가 됐습니다. 좀 여기에서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의 색깔이 도드라지지 않았나라는 게 보여요. 정책이나 의료체계, 이러한 분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간호법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이나 내용이나 이런 의식이, 철학이 생기려면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출제가 되는 것도 맞고. 여튼 이변 없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트로에 그 말을 해줘야 되죠. 이미 정답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은 기다리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언제 올리나요? 그래서 오늘 해요,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2024년도에 새롭게 이제 병원을 그만두시고 공무원에 진입을 하실 분 등은 도움이 되시죠. 또 인트로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는 조금 뽑았는데 앞으로 있나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학교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교사의 자격증에 한해서 임용고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호사의 영역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 그러한 것 등이 지금 현재 사실상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꼭 하셔라라고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이나 다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도전하신 선생님들, 망설이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분 등은 확실하게 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물코가 다시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보건교육 방법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학습을 여러 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 후 전체 학습자가 다시 모여 토론한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결론을 낸다. 그랬고, 두 번째, 쐐기를 막는 힌트를 줬어요.
참여 인원이 많아도 전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자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분단 토의죠. 분단 토의는 참여 인원이 많아도 보통 우리가 30명이다. 그러면 토론 못해요. 토의 못해요. 그런데 이 30명을 어떻게 나눴어? 6명, 5명으로 나눠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분단 토의를 한 뒤에 그 결과값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리절트 값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학급 문제예요. 학급. 2번도 학급이죠. 기출문제 잘 봤으면 뭐 흡사하게 다 나왔던 시험 문제죠.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환경관리의 방법은 작업환경 측정이에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 물질의 저장을 플라스틱 통에서 철제통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꿨어. 그걸 뭐를 대치라고 하지. 교재 그대로 있는 내용이 예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급 문제죠. 산업간호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까지 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들 진짜 이거 나올 때 천하의 기준으로 나와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성인이 돼서 결혼해 출가한 첫 자녀가 첫 자녀도 있고 또 동거를 하고 있는 취업 중인 막내가 있어요. 막내 중심으로 해야 되냐? 지금 듀발의 이 가족 분류 단계에 어디에 해당되는 게 발달 과업이? 어디로 그 첫 자녀로 해야 되냐? 듀발은 첫 자녀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일단 출가해서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남아져 있기는 해요. 그때의 발달 과업, 그때의 발달 단계에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숙이 가족이 첫 자녀 결혼해서 막내 결혼할 때쯤, 그래서 이 진숙이 가족이고요. 그러면은 이 진숙이 가족이 발달 과업의 선지 4개 중에 부부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 분명히 왜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랬죠? 자녀가 둘이 있었을 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이 돼서 30년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30세 결혼한다는 기준이야, 가장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하나가 나갔어. 그러면은 아이에게 손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업무적인 것들, 가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지 부부관계에 재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정답은 2번을 찾으시면 되죠. 직업의 안정화. 부모님들이 직업의 안정화 단계라는 거는 청소년기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답인 거는 진수기가 되고 시험 문제 3번 굉장히 또 기출이 많이 되었던 항목이에요. 학령 정기죠. 학령 정기. 그 다음에 4번 친척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수립한다. 굉장히 저는 이거를 선지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언지를 딱 던지는 건 미래의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좀 드물지는 않아. 굉장히 드물었어요. 신혼기가 선지락 나오기는. 예. 친척에 대한 이해. 내가 결혼을 해서 양가에 친척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관계의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자, 이것도 학급 시험 문제죠. 결과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A지역의 보건소는 지역사회 비만관리를 위해서 6개월간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 걷기 운동 왜? 거꾸로 물어볼게요.
비만 관리를 하려고 걷기 운동을 선택했다는 건 비만을 탈출하기 위한 거야. 고로 체중이 감소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표로 보게 되는 것은 체중 감소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참여 환자, 운동의 참여자 수 이제 과정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간호사 수, 이거는 구조평가에 인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인적자원,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는 몇 차 했냐? 몇 주 차 했어? 그랬더니 운영 횟수 6개월간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걷기를 했냐? 이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6개월간 진행된 횟수를 물어보는 것들 때문에 과정적인 지표로 보시면 되겠죠. 6개월 동안 30일 하면 180일이다. 아니면 주 3회씩 했다. 이런 것들 좀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6개월간 했다라는 그 지표만 봐도 운영의 횟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쉬운 문제였죠. 하급이에요.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령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만으로 모두 고르면, 예측했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측했던. 만성 환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하고요. 질병 부상 악화 방지련 처치하고요. 질병 부상이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하고 환자 이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어촌 의료 농특법에 따라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또 8번까지 있는데 이 개정이 분만 도움으로 됐잖아요. 개조에서 도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선지에 나온 건 1번과 2번이 나왔고 4번과 5번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학급 문제. 자, 6번도 제 기준에 와서 항상 말하지만 그래요. 중으로 해줄게요. 시험 문제 보건직에서도 풀고 모의고사에서도 풀고. 자, 건강 신년 모형이에요. 건강 신년 모형에서는 어디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보건교육이야. 보건교육의 건강 모형에서 배웠던 건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가 핵심이야. 알고는 있네? 그리고 폐암에 걸리면 다른 암보다 치료가 어렵고 사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민감성 갖고 있고 죽는다. 심각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민감성, 심각성이었어요. 1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거의 중하급 문제죠. 7번은요.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조해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선지 보고 왜 브루셀라는 왜 검사해? 이게 딱 나오게 됐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했었을 때에 우리 방법에 대한 것 등은 기출이 한 번 됐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6종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한 번을 쑥 읽어서 봤는데 그냥 7번에 눈으로 딱 보이는 게 브루셀라, 쉽게 말하는 광우병 이런 걸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티논증, 단풍당뇨증 이거는 다 거기서 읽어봤고 간호사라면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상의 특성에서도 틀릴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브루셀라가 아니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것도 거의 하급 문제죠. 8번. 다음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 적용한 간호 이론은 자, 기본 구조와 에너지의 자원 상태를 사정한다. 실제적, 잠재적 스트레스원의 반응을 사정한다. 저항성, 정상 방어성, 유연 방어성 확인한다. 1, 2차, 3차 예방 활동을 초점으로 중재 방법을 모색한다. 줌 수업의 마지막 수업에 이제 컴백해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뭐 선생님이 찍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명백하게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선만 봐도 그래요. 기본구조 에너지. 이 선만 봐도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9번은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체계 모형입니다. 가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까지 이것의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김하준 장관의 그 모형을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나오면 수단이 나는 낼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상자의 수단을 가지고 결과 목표가 뭐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죠. 이것을 체계 모형에 뒷받침을 해서 이 가의 산출에 대한 것을 찾으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에 다 나왔죠. 이거 우리가 한번 그 그림에 대해서 뜯어봤잖아. 다만 그것을 체계 모형에다가 덮어 씌운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에 그냥 다빈도로 나왔던 시험 문제 정답이에요.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죠. 다음 지표 중 분모가 당해년도 연간 출생아 수. 작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 이거를 물어봤던 정답이 이 출생아 수였어요. 출생아 수가 아닌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둘 중에 하나를 답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성 사망비가 출생아 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목 놓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거 분모가 틀리다. 틀려. 그러면서 사망비는 출생아 수가 되고 모성 사망률은 가임기 여성의 연중앙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0번입니다. 우리나라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글씨가 많아. 여러분들 글씨가 많은데 지금 시험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글씨가 많아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서 이것도 집요하게 물어본 선생님이 있으셨죠. 집요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줬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밴드 들락날락 거리신 선생님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선지 하나는 나왔어요. 선지 저기 4번에 대한 선지의 오답에 대한 답이 그 선생님 덕에 여러분들이 맞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 그냥 딱 보고 가정간호 실시할 때 의료기관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둬야 돼요. 그냥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2명 이상 둬야 되는 건 불변의 법칙이야. 그 정답은 2번으로 찾았겠죠. 그러면은 1번을 보세요. 왜 틀렸는지.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의 목표는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건강 행태 개선을 하는 거 아니지. 인구 집단의 건강 행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조기 퇴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 이제 치료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뭔가 수술했었으면은 수술에 대한 것 등을 완벽하게 드레싱을 해준다거나 뭘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조기 치료를 하고 나머지의 치료나 안정이나 치유에 대해서 도와주게 되는 거지. 인구 집단의 건강 행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예방이 아니야. 지금은 치료적으로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정답이 되는 거고, 가정간호의 목적은 대상자의 건강과 기능 수준을 최적 상태로 돌리는 것에 있지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예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 공급자, 정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가지 영역으로 뜯어보게 된 거죠. 정답은 2번이 있고 3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내가 이 모의고사 이거 냈었었는데 내가 다 나오면 다 맞아. 운동처방사도 있어. 막 이것도 법령에 대해서 봤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거는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돼요. 왜?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몇 년 경력 있는 사람만 채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공무원 간호직 할 때 졸업과 동시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이렇게 뭐 제한적으로 뭐 자격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데 필드에서 일할 때 간호사의 종합병원의 경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측에서도 이제 건의를 했겠죠. 제가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 기준이, 자격 기준이.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년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법령상 방문 간호 급여는 급여 제공 행위별수가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별수가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이라고 그랬죠. 시간. 행위별수가제로 하는 건 아까 가정간호, 의료법에 따라서 가정간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12번 문제 보죠. PPRS를 적용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2B 곱하기 C. 그럼 A 플러스 2B 곱하기 C. 자,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효과 크기 A, B, C. 그러면 여기서 제가 1번으로 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C 자리예요. 그 C 자리가 가장 큰 거 2개 골라보세요. 얘와 얘가 답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찍는 방법을 알려줬었던 거죠. 이렇게 있었을 때 7이 높다고 해서 얘를 찍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게 2B 곱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월등히 2배로 높아요. 그래서 막판에 2개는 계산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4개 다 계산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8 플러스 12 6 곱하기 2니까 8 플러스 12 곱하기 4는 80이고 2 플러스 8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70이고 4 플러스 16은 20이죠? 20 곱하기 5 하니까 100이고 10 플러스 10은 20 곱하기 3은 60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그 3번은 낮은 고혈압 인지율이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우리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그러면 뭘 먼저 또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다음에 계산했던 나온 거? 네, 80, 그 다음에 70, 60 이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고 미래의 예측건데 이거 진짜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요. 이 문제 주고 나서요. 우선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옳게 말하는 것은 뭐 이러고 고르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역학에서 교차비가 나왔네요. 환자 대조군은 교차비를 보게 되지 간접비만 볼 수 있다라고 했어. 희귀질환이고 소수로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은 교차비는 크로스 해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누누이 했죠. 크로스 하니까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360 곱하기 40 그 다음에 240 곱하기 460이야. 곱하기 100 이런 거 없어 라고 했지. B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찾으면 되죠. 교차비는 크로스다 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 시험 문제 뭐 1번이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러나 제가 꼭 알려줬죠. BC분의 AD다. BC분의 AD다. 꼭 저기 했잖아. A, B, C, D 꼭 쓰고 해라 라고 했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는 항상 매년 나왔어요. 이번 연도는 가족 밀착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근데 그림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했었죠. 그래 다만 그림은 안 나오는데 그림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림을 떠올려야 풀 수 있는 가족 밀착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물어봤네요. 아닌 것은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족 밀착도의 정의가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가족의 전체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 생활 사건에 대한 거는 아예 사정 도구의 하나예요. 알 수 없어요. 밀착도에서는 친밀도 이런 것만 보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열정적으로 물어보신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거.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이 된다. 옳지 않은 거. 차등 적용이 되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 1종과 2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1종에 대한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법이 조금 바뀐 거는 1종 수급권자 저기 나눠져 있는 파란색 박스를 압축시켜서 이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행여 환자 뭐 추가 하나 되나요? 그래서 막 뭐가 확 바뀌거나 그게 없어요. 다만 칸칸이 되어 있었던 일종 이거를 이렇게 홈페이지 가게 되면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타법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따라서 타법은 아까 법령에 따라서 이게 혜택 받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저기 일종 수급권자는 아까 네모박스에 있고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맞아요. 이종의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렇게 좀 다르게 했어 또. 그러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거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것은 글로 안 하시면 돼요. 일종 수급 수급 대상자가 뭔가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1종에서 2종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자의 자격은 의료기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 그래갖고 그 법령의 그 테이블만 생각했으면은 글씨 많은 건 이제 출제가 또 두 번째로 되더라도 어려운 게 없어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의료급여는 사회보장 체계 중에 공공부조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의료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6번에 가족간호에서 또 나왔어요. 취약가족 중에 기능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5가지가 있었잖아.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소득,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저소득이 가족이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족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고 골고루 다 나왔어요. 한부모 가족은 구조에 문제가 있고 미혼은 발달에 문제가 있고 저소득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각각의 예시에 맞는 취약한 가족의 분류가 전원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은 저소득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역학에서 레벨과 클락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 단계별 예방적 조치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지금 비병원성 이런 것들 회복기까지 나왔으니까 5단계 구별했던 테이블을 생각하면 돼.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아니라 5단계를 했던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기는 4번부터 봐. 개인위생 아니지. 개인위생은 뭘 하면 되겠어요? 1차 예방에 비병원성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환경위생도 비병원성게 하면 되죠. 불륜성 감염은 집단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불륜성 감염은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증상 잠복기가 있고 유증상이 아니라 무증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여기 코를 통해 가지고 PCR 검사, 우리가 간이 신속항원 검사를 한다거나 그랬던 경우가 다 불륜성 감염기에 조기 발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해 발견이 됐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살해거리가 됐다. 이 사람 관리해야 된다. 아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진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륜성 감염기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는 제가 이거 외워지지 않으니까 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지식이요. 수업 시간에도 보건직이건 간호직이건 굉장히 강조를 하죠.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조의 구성 요소에서 보건의료 자원 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이 표가 그림이 있었죠. 자원 개발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서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은 참 암기가 잘 안 될 거야. 지식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고 보건 당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죠. 자원 조직화가 되고 공공 재원, 그다음에 외국 원조 이런 돈 얘기 나온 거 있죠. 네, 이거 두 개 다는 재정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예측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자, 19번 문제는요. 지역보건 시행령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대상자는 질병관리청장인데 건강실태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질병관리청장한테 이거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가 스탑이 된 것보다 그 방역 수칙이 제한적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대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수막에 다 붙여 있더라고요. 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해줬잖아. 예. 기울기 넣었어. 질병관리청장한테 이제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상황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는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쓰러졌다. 확인 결과 의식이었고 체온은 41도였으니까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빨리 가장 첫 번째로는 열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 이 사람 얼른 재빨리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훅 내리셔야 돼요. 열을 훅 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정답 쉽게 1번으로 찾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아마 지역사회 간호학은 좀 평이하게 잘 풀지 않았을까. 공부를 했던 사람 핵심적인 것만 글씨만 좀 많았지 그 사람이 또 불안해요. 근데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선지 나오고 공부하지 않았던 거 나왔고 뭐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았던 거 나오고 그래도 선지 4개 중에 하나는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오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많아도 좀 쉽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은 이제 끝났으니까 빠이빠이 하시고요. 2024년 준비하실 분들은 감을 잡고 해커스 공무원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간호직이건 보건직이건 특히 간호직 좀 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탄탄히 하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여기 해커스 공무원에서 저와 함께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준비 7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